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소년 미라 모발의 가장 큰 특징은 중금속 수치입니다. 특히 비소, 수은, 납 수치가 현대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이 평균 수치인데 이 수치 아래로 나와야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치 이상은 모두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이 소년미라가 400년 전이긴 하지만 수은과 납 같은 중금속에 현대인들보다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금속들은 사람의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의 독성 물질로 작용해 신경계의 기능과 발달을 저해하고 지능지수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5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에게서 이렇게 많은 중금속이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소년 미라의 경우에는 이 중금속이 엄마로부터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엄마가 이 중금속들에 노출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소년 미라는 태어날 때부터 중금속 수치가 높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소년의 영양 상태는 어땠을까? 모발의 영양소를 분석하는 미네랄 검사에서도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소년의 영양 상태를 현대인의 영양 상태와 비교해 봤는데 이것이 소년의 미네랄 기준치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우선 아연 수치가 크게 낮다는 겁니다. 기준치에 비해 소년 미라의 아연 수치는 100분율당 6m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연이 아동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느린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아연은 또한 면역력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연 수치가 낮으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다른 질병에 잘 걸리게 됩니다. 중금속 오염과 아연 결핍증을 갖고 있던 소년은 또래 아이들보다 잔병 치레가 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했을까? 정밀 검사를 통해 소년의 위생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미라의 치아를 촬영한 사진. 지금보다 당분 섭취량이 훨씬 적었던 시절인데도 치아에서는 무려 7개의 충치가 발견됐다. 미라의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에 충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니 2개의 충치가 있습니다. 충치 7개 치아에서 충치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닦기라든지 음식물 섭취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요 사이보다는 칫솔이나 치약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닦기에 문제가 더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치아 검사에 이어서 이번엔 미라의 대장 조직을 검사해봤다. (400년) 전에 사망한 소년의 대장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현미경에 포착된 것은 놀랍게도 기생충의 알이었다. 소년의 몸속에선 편충과 회충 등 각종 기생충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변을 지금처럼 하수 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대변을 아무데나 보고 비가 와서 이제 그 대변에 있던 알들이 마당 같은데 이제 이렇게 딱 퍼지고 애들이 흙장난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손에 묻은 그 알을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으면 그냥 걸리게 되죠.
병원균이 인체에 들어오는 첫 번째 경로는 수시로 코와 입을 접촉하는 손이다. 그렇다면 최상의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던 조선시대 왕실의 위생 관리는 어땠을까? 지난해 8월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김정선 씨는 왕실조차도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당시 왕들은 이제 목욕을 잘 하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온천물에 목욕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는 그 당시 보건 관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천물에 목욕을 하면은 진액이 빠져나와서 어떤 원기가 손상돼서 병에 걸리기 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왕들이 이제 온천욕에서 그렇게 오래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온천욕을 이렇게 행차하는 거를 굉장히 꺼렸고요. 조선시대 왕들을 가장 괴롭혔던 질병은 바로 종기였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즉위 때부터 심각한 등창을 앓았고 중종과 효종, 숙종과 정조도 오랫동안 종기에 시달렸다고 한다. 세자 때부터 증상이 심각했던 문종은 악성 종기로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기도 했다. 대부분 이제 종기는 이제 피부 감염증이니까요. 이제 당시 이제 목욕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이런 염증이 이제 계속 계속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무지 이제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죽는 경우까지 생겼죠. 83세로 역대 왕 중 최장수 기록을 세웠던 영조. 27명의 조선시대 왕들 중 60세를 넘긴 왕은 영조를 포함한 5명뿐이었다. 이에 비해 철종은 33이란 나이로 병사했는데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 역시 44세에 불과했다. 소년 미라는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숱한 질병을 얻었던 400년 전 한국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미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천연 탄산 소다를 이용해서 미라를 만들었는데요. 이 미라라는 이름도 미르라는 오일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 안의 장기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 비밀은 카노픽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에 있습니다. 이 미라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심장을 제외한 장기를 꺼내서 이 카노픽에 담고 방부 처리를 한 후에 70일 동안 밀봉을 한 것이죠. 국내에서 발견되는 미라는 이러한 인위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미라보다 더 많은 의학 정보를 담고 있고 생전의 건강 상태나 사망 원인까지도 보다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400년 만에 세상에 다시 나온 소년 미라. 그는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40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말 미라의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소년 미라의 키는 약 1m로 현대인과 큰 차이가 없다. 이상한 것은 유난히 커 보이는 두상이다. 둘레 길이는 52cm. 같은 키의 요즘 아이들보다 2cm가 크다. 사람이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병이 있어서 머리가 클 수도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머리가 큰 부위의 큰 편에 속하는데 그 기준이